네, 머니칼럼입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당선자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임명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가 내놓은 어떤 이야기라든가 공약이라든가 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아주 궁금하고 또 관심사기도 한데요. 오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주실까요? 네, 네. 10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어제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연초에 미국에서 가장 주목해야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식 이후의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1월 11일 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대략 세 가지 이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트럼프가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뒤집히게 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지의 여부를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증시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상승한 종목이 있고 반대로 트럼프 때문에 하락한 종목이 있죠. 기자회견의 결과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고 더욱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로 분류된 종목들의 동향입니다. 두 번째, 제1기 내각을 이끌어갈 인사들의 밑그림이 거의 완성됐죠. 이미 발표가 거의 다 된 상태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월가 출신을 대거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비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민주당과의 갈등,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매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 채무 한도 증액 이슈가 어떻게 귀결될지가 전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초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를 꼽자면 채무 한도 증액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양당제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요. 민주당은 케인지안들이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지요. 하지만 공화당은 반대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을 낮추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가 치솟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는 트럼프의 공약 때문에 세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치죠. 특히 최근에는 다소 황당한 공약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투자하라. 미국에 투자한다면 그 설비 투자에 대한 당해년도 상각으로 모두 청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매우 기업 친화적입니다. 소위 가속상각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아예 첫 해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미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인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스럽게 세금을 낮추겠다. 여기까지도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명찰을 달고 나온 공화당 의원들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는 재정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 했었습니다. 트럼프 말고 오바마요. 하지만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은 것이 바로 공화당원들이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펑펑 쓰다가는 망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유였죠.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이 기존의 트리플 A 등급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공화당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재정 건전화를 정책의 최고 위에 올려두어야 된다면서 오바마에게 압력을 행사했었죠. 결국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자당으로 삭감하는 소위 시퀘스터가 2011년도에 발의돼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3년도 3월 달에 발동된 바 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트럼프가 명찰을 달고 나온 공화당원들에 의해서 가동되었던 것이죠. 차라리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쉽습니다. 대충 이해관계가 정리되면 그 싸움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늑대무리가 불곰과 사냥터를 놓고 싸우면 대충 피를 보지 않고도 경계가 만들어지지만 주도권을 놓고 늑대끼리 싸우게 되면 대부분 피를 봐야 끝이 나거든요. 굳이 그렇게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았던 채무 한도 증액과 관련된 이슈를
가장 중심된 이슈로 보자라는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드리죠. 지난번 회계연도에서 예산안이 한꺼번에 확정되면서 올해 3월 15일까지 채무한도 적용이 유예됐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처리하자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미 돈을 많이 썼습니다. 뭐 헬스케어다 뭐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을 쓸 만큼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채무 한도가 이미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1조 달러를 투자하든 10조 달러를 투자하든 그의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돈 쓸 궁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미 꽉 차버린 미국의 정부의 그 채무 한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건 만약입니다만 트럼프가 재정 투자를 1조 달러나 집행하겠다고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정 투자가 공화당원들의 벽에 걸려서 무산된다면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동안 트럼프로 인해서 상승했던 달러 강세에 유리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금리 상승에 유리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과연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도도하게 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좀 시나리오를 짜놓고 말씀대로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군요. 자,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